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소니가 전기차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2 CES에서. CES는 세계 3대 IT 박람회죠.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세비, 대만 컴퓨텍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1월에 개최되는 CES. 가전 박람회, IT 박람회에서 자동차들이 이렇게 아예 모터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부터 자동차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2020년부터는 라스베이거스 모터쇼가 되고 있네요. 2020년도에 소니가 비전 S01이라는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컨셉트카였는데 그때만 해도 소니가 자동차 만들어서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카탈로그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클라이언트들에게 전장 사업을 하는데 뭐 우리 좀 많이 봐주세요 라고 하는 기술 과시 정도. 그런데 2년 동안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 준비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 봄에 소니 모빌리티 세워서 전기차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전자회사가 전기차 만든다는 건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넓혀보서 자동차가 왜 IT 박람회에 나오지? 전기차가 전자제품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전기차를 도대체 기계장치, 메커니컬 기반의 이동수단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자제품, PC라고 봐야 됩니까? 애매하죠? PC라고 보기에는 이동수단, 기존의 메커니컬 기반의 기구가 들어가야 되고요. 비클 다이나믹스 관련된 내연자동차의 엔지니어링이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자제품이라고 보기 좀 그래요. 지금까지 타고 다닌 전자제품, 타고 다닌 PC는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메커니컬 기반의 기계장치인가요? 그렇게 보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를 저하는 파워트레인서부터 또 자율주행 관련된 모든 부분들, 기본적인 제어들 이런 것들이 IC회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래서 프론티어들이 바퀴 달린 PC예요. 바퀴 달린 전자제품이 이렇게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퀴 달려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니까 그런 전자제품이고 PC니까 결과적으로 캐테고리가 기존의 자동차 캐테고리, 전자제품의 캐테고리가 합쳐진 본격적인 융합, 컨버전스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모빌리티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캐테고리를 아예 그냥 IT 박람회에서 소화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아마 전자장비 쪽, 전자제품 쪽, PC 쪽의 비중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인 거죠. 그러니 전자회사에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게 생소한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 궁금증이 생기네요. 내연자동차가 전기차 만들기가 유리할까? 전자기업이 전기차 만들기가 유리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연차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내연자동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신생기업이 전기차 만들어서 결과를 딱 보여줬을 때 우습게 봤어요. 왜냐하면 야 우리가 100년 이상 뭐 적어도 한 5, 60년 자동차 만들었는데 이거 수율 도달하지 못하면 안 돼. 규모 경제에 도달해야 되고 양산 경험이 없이는 못 만들어. 비클 다이나믹스 사람을 태우고 관성을 저항하면서 빠르게 안전하게 편하게 사고에서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이 노하우가 그냥 생기는 줄 알아? 라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모터, 배터리 달아서 전기차 만드는 거 우리가 보여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같은 돈 주고 테슬라를 비롯한 전문 전기차 업체의 제품과 내연차가 만들어낸 초창기 전기차를 비교해서 이걸 같은 돈 주고 산다고? 야, 상품성이 비교가 안 되는구나. 본인들이 봐도 조잡하거든요. 그래서 내연자동차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까? 야, 파워트레인이 일렉트릭화, 전동화가 되니까 우리 상품성이 바닥을 찍는다. 성능, 주행거리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소프트웨어도 버벅거리고 야 난리다 이거. 전기차 시대에 맞는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이거 누가 잘하냐? 그래서 리막 오토모빌리 같은 신생기업을 찾은 거예요. 그냥 폭스바겐이 우리가 밸류를 높여줄게 너희들은 기술을 줘. 해서 내연자동차의 초기 융합된 제품들 신생기업의 파워트레인을 가져다가 그 기술을 차용해서 만들어내서 경쟁을 해도 야 그래도 몇 년 뒤떨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내연자동차가 안 해본 부분 사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워트레인 아닙니까? 이 파워트레인을 그동안 내연자동차들이 전혀 안 해본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대량 양산 안 해보고 또 비클 다이내믹스에서 경험이 좀 부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처음 해볼 때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사실은 겪어야 되는데 비중을 놓고 보면 어느 쪽 비중이 더 높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자동차 업체가 사실 상품성이 뛰어난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전자회사는 어떨까요? 전자회사. 전기 모터 잘 다루고, 배터리 잘 다루고, 또 소프트웨어, IC 잘 다룹니다. 파워트레인을 만져서 어느 정도 한정된 전력으로 일정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그런 완성도 높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그런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통합 제어,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전자기업이 잘해왔던 겁니다. 근데 전자기업은 뭘 못합니까? 한 번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자제품 PC를 타고 다닌 적이 없어요. 관성을 조합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걸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비클 다이나믹스, 이 개념이 없습니다. 자, 파워트레인. 자동차에서 핵심이 되는 파워트레인을 만질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그걸 기구화해서 사람들이 그걸 타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그럼 내연 자동차가 파워트레인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내서 전동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이걸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야 되고, 전자업체는 기본적으로 전동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구를 통해서 이동 수단으로 완성화시킬 수 있고 대량 양산을 통해서 품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이 없어서 이걸 빌려와야 되는데, 내연 자동차가 더 어려울까요? 전자회사가 더 어려울까요? 이거 확신할 수가 없고 결론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 핵심이 뭐냐? 전자회사가 전기차를 만든다고 할 때 그게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가 전기차 만들어서 우리가 테슬라 같은 전문 전기차 기업들, 뭐 신생기업이나 전기차 한우를 팠던 이런 기업들보다 더 좋은 전기차 만들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와, 자동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던 전자회사가 우리가 전기차 만들어 가지고 우리 완성차 판매해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바꿀 거야 라는 선언이 어떻게 보면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잘할지 확신을 가지고 어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연 자동차가 더 유리한 건 맞아요. 왜? 내연 자동차는 어쨌든 시작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어느 정도 준비를 통해서 결과물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전자기업들은 이제 출발입니다.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보여준 결과는 없어요. 컨셉트카 한두 종 정도가 답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상에서 내연 자동차가 더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연차만 만들던 기존의 자동차 업체, 그리고 전자업체, 자동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던 그런 전자기업들. 각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겠다. 하지만 전자기업은 현재 자동차를 생산할 기반 시설이 없지 않느냐. 이제 공장을 짓고, 이제 양산을 하고, 또 이게 규모공제에 도달할 때까지 초창기에 또 단차라든지 생산 수율이 오를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엄청난 투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과연. 그리고 그만한 과감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과연 시장에 들어오는 거냐, 뭐 이렇게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죠. 어쨌든 뭐 자동차를 만드는 게 내연 자동차 방식이라 그러면 전자업계가 꿈도 못 꿀 거예요. 뭐 내연 자동차처럼 2만 개가 넘는 부품을 수백 개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또 그 업체들로부터 좋은 가격에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공급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시키고 또 수량을 통해서 규모의 공제에 도달한다? 불가능합니다. 아마 뭐 내연 자동차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됐다 그러면 소니가 왜 자동차 만든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점점 부품 가짓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파워트레인은 어셈블리를 통해서 생산하는 과정이 내연 자동차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핵심을,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만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자동차의 기구라든지 또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생산을 초기에는 의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일단 시작은 가능하겠다라는 계산이 설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아마 수익이 처음부터 발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거두고 그걸 기반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이런 계획은 꿈도 못 꿀 겁니다. 그러면 왜 뒤늦은 출발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자동차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애플이 지금 기업 가운데서는 거의 국가를 넘어서는 그런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은 아직까지 이렇다 공식적인 발표가 없이 소니가 왜 갑자기 치고 나왔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소니가 자동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거둬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자기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지금에 와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기업을
성장시키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전기차가 수건 사업이었나? 딱히 그럴 만한 이유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세 번째. 뭔가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시장 전환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연자동차든 테슬라든 파고들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건데 그게 뭐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소니는 현재 모빌리티 시장이 완벽하게 전환되기 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모빌리티의 혁명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혁명을 자신들이 주도할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소니가 제2의 애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애플이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의 카테고리로 보는 게 아니라 기존의 모바일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그 데이터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 기업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인 자동차에 애플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핵심 커넥티드를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겠다가 아니라 다음 디바이스는 자동차입니다. 전기차입니다. 라고 수순을 정해놓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소니가 이걸 한 발 앞서서 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까지는 완벽하게 아이폰이 등장해서 모바일 시장의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데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에 휴대폰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뭐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DMB 아니면 MP3 뭐 이런 기능 확장, 또 웹브라우징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기능도 일부 스마트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완벽하게 내 손에 데이터 권력이 쥐어져서 이걸 통해서 나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 매개체로 핵심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최적화되고 그 모든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잘 조합된 컨버전스화된 그런 복합 단말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그 모든 기능들을 합쳐놓고 그 중심을 관통하는 커넥티드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권력을 쥐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아이폰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야, 이걸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기기로 눈을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자동차는 전동화를 통해서 파워트레인의 개혁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동화 또 배터리를 이용해서 또 그 성능을 유지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는데 이 자동차가 하나의 디바이스로서 독립된 통신 장치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처럼 생활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디바이스로는 아직 진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모델들도 완벽하게 아이폰 형태로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고 있지 않아요. 자, 아이폰 형태로 자동차가 바뀌려면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이동 이외의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의 전화기는 통화 용도가 주였습니다. 이게 한 8, 90% 됐고요. 그 외에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조역했습니다. 뭐 음원 재생을 했었습니다만 음질이 좋지 않았어요. 웹브라우징, 패킷, 비용도 비쌌고 화면 해상도도 떨어져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는 있었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제 통화는 뒷전이고 전체 비율에서 뭐 10%, 20%만 이렇게 나머지 8, 90%를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사진을 찍거나 다양한 용도, 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의 변화, 용도의 변화, 또 확장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내연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었어요. 근데 이게 파워트레인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기차로 왔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무슨 수단입니까? 역시 이동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 됐고 편리해졌고 또 경제적이 됐고 성능 면에 있어서도 정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으나 더
진보된 경험을 주는 이동수단의 변화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람들의 생활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고 제2의 디바이스, 스마트폰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이동수단에서 용도가 크게 확대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통화를 하던 전화기가 게임도 하고 또 콘텐츠를 소비하고 사진도 찍고 그 외 용도가 80, 90%로 확장됐듯이 이동수단이었던 자동차도 이런 방식으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모바일 시장을 관통했던 커넥티드, 독립된 디바이스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눈과 귀를 붙잡아둬야 됩니다. 눈과 귀를 붙잡아두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콘텐츠, 그리고 그 콘텐츠를 아주 좋은 환경으로 누릴 수 있는 오디오. 요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소니가 전기차를 만들고 그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사람들이 이동수단 이외의 제2의 거주 공간으로 눈과 귀를 자극해서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니 엔터테인먼트에서 세 가지의 핵심 기술이 소니 뮤직, 소니 픽처스, 또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 뭐 소니 뮤직, 또 픽처스 이런 것들은 뭐 플랫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라는 사업체들이 많아요. 넷플릭스도 있고, 뭐 애플 뮤직도 있고,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플레이스테이션은 정말 위력적입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이 만약에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게임 콘솔, 그리고 소니의 풍부한 게임 관련된 컨텐츠들이 자동차에서 서비스가 된다. 레이싱 게임을 하나 예를 들어보죠.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레이싱 게임 좋아하시게 되면 이제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뭐 조작 장치, 또 시트, 또 대형 모니터, 심지어는 뭐 이게 뭐 자동차의 움직임, 그 게임의 움직임에 맞게 뭐 3축이든 뭐 6축이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구비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가고요. 막 4천, 5천만 원 이렇게 가격대가 막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어떻습니까? 실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들이 자동차에 구현이 돼 있는데 이거를 자동차의 모니터를 보면서 게임을 즐기면서 자동차에 있는 그런 장치들을 게임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자동차 안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게임 디바이스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을 놓고 뭐 로지텍이라든지 관련된 게임 업체에서 제공하는 뭐 다른 정교하다고 하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실제 기구만큼 정교할 리가 없죠. 비교하면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의 기능을 그대로 구현된 상황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와 관련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동차를 제2의 거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들, 게임을 비롯한 플레이스테이션을 비롯한 콘텐츠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이러한 환경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오디오 기술에서도 소니는 거의 정점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분야에서 소니 기술력은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요. 뭐 LDAC라든지 뭐 고분자, 캐퍼시터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니가 이런 오디오 부분에서 훌륭한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거는 2003년도에 소니를 나락으로 가게 하는데 큰 결정적인 도움을 했었던 그 퀄리아, 뭐 샤넬이라든지 베겐 올ufsen처럼 극강의 감성을 제공하겠다 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대의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초고가의 시그니처 명품, 뭐 이런 전략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소개시켰던 모델이 CRT 모니터, 그 다음에 200만 원짜리 말도 안 되는 카메라였는데 이거 두 개 당연히 망했죠. 근데 세 번째 007, 요 모델이 SACD였는데 요게 이제 뱅앤 올ufsen 같이 CD를 이렇게 물고서 구동시키는 뭐 이런 감각적인 CD 플레이어와 스테레오 하이파이 시스템이었습니다. 각각 8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70만 원에 판매됐던 이 스피커 시스템이 소니가 정말 작정하고 만들어서 당시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브랜드의 하이파이 스피커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상업적으로는 실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공을 들였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니가 그 이후에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계기가 됐고요. 가격 정책도 이제 초고가에서 미들레인지급으로 가격을 좀 낮추면서 성능은 거의 초고가 모델에 근접하는 그 정도의 만족도를 구현하는 이런 오디오
기술에 있어서 지금 정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차는 파워트레인이 전기 모터이기 때문에 내연 자동차처럼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차음유리라든지 방음을 잘 해놓으면 실내의 환경이 외부와 차단된 정숙성으로 인해서 훌륭한 음악 감상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 감상뿐만이 아니라 게임, 디지털 콘텐츠를 훌륭한 오디오,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오디오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면 자동차가 정말 제2의 거주 공간으로서 가치가 비로소 형성되는 거죠. 이외에도 소니는 전기차를 전혀 다른 형태의 거주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전자기업들이 좀처럼 하지 않았던 희대의 삽질들을 많이 했습니다. 1996년에 갑자기 PC를 만들겠다. 그것도 그냥 PC가 아니라 멀티미디어에 최적화된 전혀 다른 형태의 PC를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PC, 모바일 PC도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해서 만들겠고 심지어는 데스크탑조차도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 해서 바이오를 런칭을 했는데 물론 이것도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접었어요. 자, 그 다음에 클리에라는 PDA를 또 기존의 PDA와 다른 형태로 만들겠다 해서 멀티미디어를 강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PDA는 사실 개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말하자면 데이터 저장 장치, 뭐 샤프와 같은 일본 기업들은 뭐 전자 수첩 계정으로 접근을 했고요. 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소니에서 클리어를 통해 여기다 카메라 달 거야. 또 음악도 재생할 거야. 브라우징을 통해서 인터넷도 접속할 거야.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다 집어넣었는데 이 당시에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저장 장치가, 또 OS가 그런 멀티미디어 환경을 받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형태, 또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가긴 했습니다만 사업성이 없었고 또 이걸 성공시키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 사업도 접었는데 사실 소니가 이때 이 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몇 년 이 사업을 끌고 나가서 결과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왔던 아이폰 형태로 다듬어서 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튠즈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의 애플의 위치에 소니가 올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소니는 모바일 시장의 커넥티드 또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삽질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성공을 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시대를 앞서가려고 애를 썼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니는 지금 모빌리티 시장이 완벽하게 모바일 시장에서 일어났던 개혁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걸 누구보다 감각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를 이동수단에서 확대해서 이제 완벽한 거주공간, 제2의 거주공간을 통해 이동 외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 수 있도록 그 외에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눈과 귀를 통해서 자동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전략. 그러니까 아이튠즈의 모빌리티 버전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이미지 센서 부분, 카메라 센서라든지 TOF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니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대에서도 뭐 자율주행 관련된 알고리즘 회사와 협업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품질 좋고 완성도 높은 그런 센싱을 통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빠르게 간격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니가 지금 당장 전기차 만들어 가지고 전기차를 뭐 언제까지 수익을 내서 이걸 통해서 회사의 규모를 늘려나가고 또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의 입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소니의 이름, 브랜드를 알리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애플식으로 모빌리티에서 일어나는 혁명에서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으로서 그 흐름을 바꿔놓고 싶은데 그 흐름을 바꿔놓으려면 지금 전기차를 통해서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소니가 그리는 그림대로 바꿀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보고 이동수단에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아이폰 다음 디바이스가 전기차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전기차 사업을 고려하듯이 제2의 애플로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자동차를 현재 모바일 시장을 관통하는 커넥티드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동차에서 이동 외의 시간을 붙잡아둘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튠즈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를 폭발시켜서 다른 형태의 수익을 통해 앞으로 소니의 영향력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그리고 소니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업을 시작을 하고 뭐 공장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협력 관계, 뭐 위탁 생산을 하려고 비용 계산을 철저하게 해보고 뭐 삽을 떼려고 봤더니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우리 하던 거나 잘하자 해서 다이슨처럼 철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감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할 거야 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구체적인 그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좀 즐겁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